자, 원문을 보시면 여차지류 이와 같은 부류 이와 같은 무리들은 불가승수 수를 이길 승자잖아. 수를 이길 수가 없다. 그만큼 경우수가 많고 굉장히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길흉 그 가운데에서도 길하고 흉함은 뭐뭐처럼 보인다. 난 어려울 난자죠. 절류 갑자기 조자 깨우칠 유자 그래서 갑자기 깨우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즉 이와 같은 부류들은 이와 같은 유형들은 너무나 수가 많아서 그 기륭화복을 쉽사리 깨우치기가 쉬울 것 같지가 않다.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간을 세자죠.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를 그 고는 뭐죠? 까닭이죠. 그 까닭을 곰곰이 심사숙고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치는 매우 드러날 현자죠. 나타날 그러한 상태 나타나 있는 상태 그러한 매우 이치가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별히 난 어렵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누구에게? 삼는다. 천자. 배움이 짧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라고 이 도자는 한번 말씀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말할 뿐이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자, 본편. 자, 이 본편에서 서론, 논하고 있는 바, 뭐를? 생극, 선후, 기륭. 자, 생극의 선과 후에 따른 기륭이죠. 생극의 선후. 자, 생하고 극하는 것이 먼저냐, 나중이냐에 따라서 그 기람과 흉함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바는, 그렇죠? 이 편에서 논하고 있는 바는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의지하다, 열거하다, 예를 들자죠. 천간위례, 천간을 예를 들어서 들것자잖아. 천간을 들어서 위례, 예시로 삼았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 천간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이 지지도 역시 중요하다. 그 말이죠. 더욱이, 심어 천간자, 천간에게는 매우 심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 삼아서 열거하다. 뭐를? 예시를 가지고 열거를 해보겠다. 아래와 같이. 그 말이죠. 아래와 같이 그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명식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원문을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어요. 병, 오, 묘, 갑. 자, 요쪽은 목화 계열이죠. 요쪽은 뭐죠? 금수 계열이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 자, 이렇게 나눠서 보면 밑에가 근데 뭐예요? 자오묘유 자오충이네요. 자오묘유 뭐죠? 묘요충 자오충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금금옥에서 묘가 깨져버리면 정화가 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화가 깨지면 병화의 자오충으로 이게 깨져버리면 이 병화의 이 힘이 약해지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자, 자오묘유 밑에가 자오묘유가 있는데 사충야라 4개의 충이다. 이 차조 그래서 그러나 이 명조는 즉 비단 불충. 자, 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단 반위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도 역시 그 말이죠. 충이 아닐 뿐더러 사조 4개의 생조로 이어지고 있다. 4개의 조가 되고 있다. 그렇죠? 자, 묘유지간. 자, 묘와 유의 지간에는 뭐가 있어요?
자수가 사이에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자, 원래는 뭐죠? 묘유충이 돼야 되는데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생생구조로 바꿔줘 버리는 거죠. 사이에 있어가지고 격이 자수. 자, 자수로서 격을 삼아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좌우충이죠. 좌우충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격이 묘목. 묘목으로서 사이를 막아버렸어요. 좌우충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생생구조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떠냐면 금수목화. 금수목화가 2차 상생. 서로 생생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뭐냐면 묘유충, 좌우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이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지고 생하는 구조로 가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인화 살비용. 자, 인성이 뭐다? 칠살의 기운을 화는 뭐라고 했죠? 설기인다 그래서 설기. 설기시키는 것을 위용, 용신으로 삼는다. 그렇죠? 자, 정화 입장에서는 인성이 뭐예요? 간목이죠. 그런데 칠살은 뭐예요? 이런 자수나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 인성으로서 화살, 칠살을 설기시켜서 그러니까 추생목 이런 식으로 설기시켜서 이게 간목이 이게 기운을 칠살의 기운을 빼내서 일간을 생해주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우수, 등목, 인화. 자, 예를 들어서 수를 만났을 때 등목, 간목을 얻어서 인화, 수의 기운, 칠살의 기운을 빼내버린 거죠. 수생목으로 이렇게 빼내버린다. 인화, 끌어들여서 화, 설기시켜버린다. 자, 이번에는 금을 만났어요. 자, 금을 만났는데, 자, 여기 있죠. 금을 만났는데, 수를 얻어요. 그래서 인화해버렸어요. 자, 금과 나무가 이렇게 만나면 원래는 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수가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금, 득수, 인화. 금을 만났는데 수를 얻어서 인화했다. 유금의 기운을 금생수로 흘러가서 수생목으로 만들어줬다 그 말이죠. 자, 불상. 상하게 안 하겠어요. 인수 용신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비록 충이지만 이 불충야라. 이것은 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충이 되는 관계지만 그 사이에 묘하게 하나씩 껴서 오히려 생해주는 구조로 가버렸다. 이 동일한 명조인데요. 이 명조가 적천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적천수, 처음에 제가 강의 올려놨죠. 320강. 적천수 치시면 제 강의가 가장 위에 뜰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명조는 천간과 지지 모두 관살이 인성을 생하고. 그렇죠? 자, 관살이 인성을 생하고. 그렇죠?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일주를 생하고, 시에는 비겁들이 있고. 자, 비겁이 있게 있고요. 더욱 묘한 것은 좌우묘유가 있는데, 충이 안 되고 반대로 4개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금은 수를 보니 목을 극하지 않고 금생수, 수생목. 그렇죠? 극하지 않고 오히려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보니 화를 수는 목을 보니 이렇게 화를 극하지 않고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수는 목을 보니 화를 극하지 않고 오히려 목을 생하고 있어서 이러므로 자연적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붙어지도 않았으며 험하게 장애가 되는 오행도 없다. 일주는 약한 것이 변하여 강한 것으로 되었으며 운에서 수를 만나면 능히 목을 생하고 금을 만나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인수가 상하지 않았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바로 이러하게 일찍이 가을에 과거심에 합격하고 뱃슬이 관찰사에까지 이르렀다. 그렇죠? 자, 칠살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오히려 일주를 생해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칠살이 뭐예요? 기운이 순화되면서 보다 관의 역할을 한 경우죠. 자, 이거는 적천수와 같은 명조이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명조를 보면 자, 역시 좌우묘예요. 좌우 이거는 충이 되죠? 바로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차죠. 이 명조는 토금 상관용인. 자, 토가 유금이 뭐죠? 토금, 토생금이죠. 그렇죠? 근데 양이고 음이기 때문에 상관이죠. 그런데 상관을 눌러주는 건 뭐죠? 인성이죠. 자, 인성이 여가 있죠. 인성이 화극금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용신을 인성으로 쓰는데, 그렇죠?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연. 그러나 뭐죠? 묘유충이 돼서 관성이 묘죠? 이거 묘죠? 관성이 불능생인. 자, 목생화로 이렇게 생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오충. 자오충은 인지, 근위, 재소파. 자, 인성이 뭐죠? 재성이죠. 인성이 뭐죠? 정화죠. 그런데 자오충을 해보면 뭐죠? 정화의 뿌리가 뭐예요? 오화죠. 그런데 자오충을 해보면 이게 깨져버리죠. 그러면은 인성이 깨져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인성의 뿌리가 재성의 극을 받았다. 토국수니까. 그렇죠? 자, 이게 재성이죠. 그래서 제 극으로 깨져버렸으니 지지, 목화, 피충. 자, 목화가 자,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묘유충으로 목이 깨졌고 좌우충에서 화가 깨졌죠. 목화가 깨져버린 거죠. 지지에서 목화가 피충, 충을 받아서 깨져버린 거죠. 그럴 때 천간에 뭐죠? 화토가 어떻게 돼요? 밑에 뿌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져 버린 게 되죠. 그래서 화토역 성허탈, 허탈함을 이루었다. 그래서 불면, 면하지를 못했어요. 낙척, 일생 동안 떨어지고 너필적인데 중국말로 로투오 해서 이게 불우한 환경에 처한 것을 낙척이라고 한답니다. 일생 동안 뭐예요? 불우한 환경에 처함을 면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뭐예요? 불우한 환경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난신 뭐죠? 신은 펼칠 신자죠. 그 뜻을 펼치기가 뜻이 펼치기가 어려움에 있었다. 그 말이죠. 뜻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 말 되죠?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앞에서는 묘유충, 좌우묘유가 충이 안 되고 중간에 생생구조로 가져와서 괜찮았는데 여기서는 묘유충이 바로 돼버리기 때문에 자, 이 칠살에 이게 뭐죠? 토생금이니까 이게 뭐죠? 상관이죠. 상관은 뭐죠? 묘를 깨버리죠. 그래서 이걸 눌러주는 것보다 정화가 눌러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묘유충에서 이 묘의 뿌리가 묘가 정화를 생길 수 없고 또 자우충에서 이 정화의 인성인 오화의 뿌리가 깨져버리니까 상관을 눌러줄 수가 없어서 상관이 관을 깨버려서 관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좋게 관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이을 수가 없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갱유희 충국자 더욱 그 충국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바라는 바도 있는데 여선 자 양의한 천걸용 황제조 황제 명조가 그렇다. 신묘 정유 무자 무어 똑같은 거죠. 자 이거 적천수에 있는 명조를 가져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동일한 명조인데 적천수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명조는 상관격에 이게 상관이죠. 상관격에 인성을 쓰고 자, 인성을 쓴다는 것은 수국화로 화극금으로 이 상관을 눌러줘야 된다 그 말이죠. 희씨는 관성이다. 관성은 뭐죠? 이게 관성이죠. 그런데 속설에 토금 상관격은 관성을 꺼린다 라고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묘유가 충하여 인수를 도와주는 것이었고 즉 묘가 목생화로 이렇게 성화주는 것이었고 좌우충은 상관을 더욱 날뛰게 한다. 날뛰게 만든다. 이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에 금이 있으니까 놀기 좋죠. 화가 없어져 버리니까 좌우충으로 화를 없애버리니까 유금부터 날뛰겠죠. 더욱 상관을 날뛰게 만든다. 지지에 왕성한 금이 수를 생하고 금생수 이렇게 생하는 거죠. 목화는 충국이 되어 이미 세력이 다하였으며 자 목화가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자 깨져버렸습니다. 묘유충으로 묘가 깨지고 좌우충으로 오화가 깨져버렸으니 목화는 이미 충국이 되어 그 세력이 다했으며 천간의 화토는 뭐죠? 허약하니
밑에 뿌리가 없어졌으니까 화통은 허약하죠. 그러니 그런 일것으나 성취하지 못하였고 경영하는 일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수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은 것이 좋아 사람됨이 문체와 풍류가 있고 서법에 밝았다. 또한 중년의 운에 천간 금수를 만나자 뜻은 있으나 펴기 어려웠다. 상관격에 인성이 있고, 자, 임극식으로 극을 하죠. 그런데 희지 용신이 목화에 있는 경우 금수를 보는 것을 꺼린다. 금수가 목화를 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거를 클릭하면 뜹니다. 자, 이 명제에 관한. 자, 그 다음 명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제를 보겠습니다. 자, 짧으니까 한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주가 6월이니까 양인이죠. 양인. 자, 양인은 어떤 게 보겠습니다. 자, 또 좌우충이죠. 묘유충이죠. 자, 정화, 병화가 있고요. 자, 이게 화급금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양인 격국. 양인 격국으로서 이 살, 7살이, 자, 이게 정화가 7살이죠. 제인, 양인을 화급금으로 눌러야 되죠. 이게 지금 양인이니까 이 유금을 눌러줘야 돼요. 정화가. 그래서 이 7살 정화를 용시로 쓴다고 말이죠. 이 살, 7살로서 제인, 양인을 제압하는 것을 위용, 용신으로 삼는다. 다만 추금 무인. 자, 가을에 가을에 경금이 무인, 인성이 없죠. 뭐가 인성이죠? 토가 없죠. 토가 인성이 없습니다. 토가. 부작왕농. 그래서 왕하다, 왕하지 않다, 왕하지가 않다. 금이 왕하지는 않다. 그 말이죠. 자, 득령은 했겠죠. 근데 득지를 안 했죠. 득지 못했죠. 뒤에 화가 있으니까 약하죠. 그 다음에 비겁이라든가 인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다 극을 하는 거라 했죠. 신금이 있긴 하지만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왕하지는 않다. 부작왕농. 왕한 것으로 논하지 못한다. 이 관살이 통근묘. 자, 여기에 묘와 오화에 이 정화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7살이죠. 자, 이 관살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병화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 태화. 자, 양인 화금이 병도 있고 정화도 있고 강하죠. 그러니까 이 유금을 누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제인 양인을 제압하는 것이 태화, 지나치다 그 말이죠. 묘제, 묘한 것은 제 어디에 있다? 묘유충에 있다. 묘유충에 있다. 사, 비록 이 묘목이 불능생화, 화를 생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좌우충, 이 좌우충은 사, 오화, 불파, 유금. 이 오화가 뭐죠? 좌우충으로 오화를 깨져버리니까 유금을 깨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유금을 칠 여력이 없죠. 그래서 이 병정, 관살, 잉이죠. 이날잉, 잉득 통근. 그래서 관살이 뭐죠? 병정화가 통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 태화, 그 태화를 눌러주고 있다. 이보 중화에 들어가서 시, 즉 현지 우현, 현자가 거물현자죠. 도교에서 이제 그 수는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검문데 또 검어요. 그러니까 심오하다 그 말이죠. 오묘하고도 심오한 그렇게 되는 것이니 더욱 난졸유자 더욱더 깨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해석을 한번 보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금일주가 유금이 있으니까 양의 격국으로서 7살이 정화예요. 자, 정화나 7살로서 양인을 눌러준다. 화극금으로 제압하는 것을 용신한다. 그래서 이게 정화가 용신된다는 거죠. 다만 추절, 이 6월의 경금이 금이 인성이 없다. 토가 없기 때문에 왕성한 것으로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살, 즉 이 병화와 정화는 관살은 묘목과 오화에 통근하고 있다. 자, 오화와 묘목에 이렇게 통근하고 있으니 강하죠.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오화와 묘화에 통근하고 있으니까
통분하고 있는 바 이 유금을 충분히 제압을 하죠. 그렇죠? 양인을 제압합니다. 근데 너무 지나쳐요. 자,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유금을 극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유금 입장에서는 깨갱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병화나 정화가 오화와 그 다음에 묘목에 뿔을 두고서 힘이 굉장히 막강하고 유금 하나를 딱 제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극을 받고 있는 거죠. 유금 입장에서는. 그런데 좋은 것은 묘유충으로 충이 되고 있어서, 자, 충이 되고 있어서 묘가 깨지죠. 그래서 묘가 깨져서 묘목으로 하여금 정화나 병화를 생을 해줄 수 없어요. 묘목으로 하여금 화를 생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좌우충으로 또 깨져버리면 뭐죠? 오화가 깨지죠. 묘가 깨지고. 그럼 오화가 병화나 정화가 어떻게 돼요? 그걸 뿌리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병화, 정화가 기운이 약해져가지고 유금을 과감하게 칠 수 없다? 살짝 치는 거죠. 아까는 너무 지나치게 치고 있는데 이 병화나 정화의 힘을 밑에 뿌리를 다 쳐버리니까 이게 힘이 약해져서 이 양인을 제압하는 게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충이 되는 바 오화로 하여금 유금을 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병정 관살은 여전히 통근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태고함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니 중화가 되고 있다. 이는 곧 오묘하고도 또한 심한 것이니 더욱더 단기간에 갑자기 깨달을 수 없는 경우가 된다.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현지 우현, 오묘하고도 또 오묘하다는 뜻이다. 도의 광대 무변함을 찬탄한 말이다. 우지우연, 슈연지여슈연. 근데 매우 현무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갑자기 저렇게 줄 앞에 나왔죠? 자, 같은 명조가 이거는 적천수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만 읽어보겠습니다. 천간의 경신, 병정이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있죠. 자, 경금과 신금이 바르게 배치되어 화로 가을금을 단련하고, 지지의 좌우묘에는 감리진태와 짝을 이루며 지지는 모두 사정, 동서남북이죠. 좌우묘니까 해당되니 기가 팔방에 관통한다. 그러나 오행 중 토가 없어서,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는 인성이라고 했죠. 토가 없어서 비록 가을에 태어났어도 토생금이 안 되므로 왕성하다고 논할 수 없다. 가장 기쁜 것은 좌우충으로 수가 화를 극하여 오화로 하여금 유금을 파극할 수 없게 하니 일주를 보좌하기에 충분하다는 데 있다. 유금을 살려줘서 이 경금일주를 도와주게 만드는 거죠. 더욱더 묘하는 것은 묘유충으로 금이 또 목을 극해버리면 묘목이 오화를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제복이 마땅하다. 자, 묘유는 진태가 되니 주로 인의의 진기이고 좌우유는 감리가 되니 천지의 중기를 주재한다. 자, 묘유는 뭐죠? 목이죠. 목은 뭐죠? 진계죠. 자, 유는 뭐죠? 서쪽이죠. 뭐죠? 택계죠. 자, 그 다음에 목은 뭐죠? 이거는 금이고요. 자, 목은 뭐예요? 인이죠. 그 다음에 금은 을이죠. 그리고 자는 뭐죠? 감계죠. 북쪽이니까. 오는 뭐죠? 리계죠. 남쪽. 그래서 감리가 되고 천지의 중기를 준재한다. 또 감리는 1월의 정체인이 소멸되지 않고 윤택하고 윤화하며 좌가 단문을 이루고 수화기제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적천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좌오묘유 위래, 좌오묘를 들어서 위래 예시로 삼았다. 그렇죠. 좌오묘유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였다. 더욱 해압이 뭐 많은 경우 있죠. 더욱 있는데 해압이 선우로 인하여서 이 변기성질자, 그 성질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해압의 선우에 따라서 그 성질이 변하는 경우도 유자,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있다. 어떤 경우냐면 비합, 충이 아니고 합이 아닌 경우도 역시 있는데, 이 선우 생극, 그 먼저냐 후냐에 따라서 생극지간의
그런 것이 따라서 기륭이 형, 뭘 형자죠? 멀다, 수, 아주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비가 비거, 뭐뭐 할 수가 없죠. 비, 갖추어서 예를 들 수 있다. 즉, 이 경우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경우수를 갖추어 놓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예를 다 예시하기가 힘들게 불가하므로 비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학자, 공부하는 사람은 습, 익혀서 배운다는 거죠. 아주 익히고 배워서 지후 그러한 연후에만 자능 스스로 뭐할 수 있다 뭐다 영어 깨달을 수가 있다. 터득하고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다. 그렇게 스스로 공부를 해본 후에만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그 적천수 있는 명조까지 같이 해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적천수 관련된 궁금하면 그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